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이 폭염도 폭염이지만 폭염 속에서 이 잼버리 대회의 파행 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네. 아마도 자식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은 전 세계가 다 동일할 텐데요. 과연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개최하면서 한 번쯤 부모의 마음으로서 잼버리 대회를 바라봤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여야가 또 서로 니탓 공방을 벌이고 네. 있는데요. 예, 이 니탓.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네타시오 운동이라는 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었었죠. 뭐 꼭 우리가 카톨릭과 같은 종교적 정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 보기가 민망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고, 그죠? 예. 국민들이 참 이 책임 공방에 굉장히 필요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선으로 이 현안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더운데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어요. 이제 아. 가려고요. 예. 네, 더 늦기 전에 가야죠. 그 휴가도 좋은데 한번 상황급 쪽으로 휴가를 가보시는 것도 저는 진짜 한번 살피실 겸. 예.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 정권이 잼버리 남탓 공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뭐 사실 윤 정권이 남 탓하는 것도 보기 흉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또 남 탓하는 것도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근데 또 2차적인 책임은 전라북도. 그죠? 그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 탓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냐. 해결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일단 태도가 일단 그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이 정부도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시작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또 꺼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지금 이제 1년 아니 그러니까 2년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 말 안 해도 누가 얼만큼 문제가 있고 누가 얼만큼 책임을 지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책임이다. 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보기 흉해요. 사실 민주노총 전북 본부가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민주당 뭐 이쪽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문제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추스려야 될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안 썼어요. 이렇게 딱 써야 될 때 안 쓰고 좀 방만하게 쓴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면 이번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정권을 이양 받아가지고 잼버리 준비를 좀 해보니까 그 전에 너무 준비가 부실하더라. 이거 다 싹 갈아엎고 우리 다시 이거 준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작년이라든가 뭐 이럴 때 이제 이 얘기를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죠?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막 자기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막 얹다가 막상 이게 뚜껑 열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막 이렇게 남 탓하는 거는 그거는 설득력이 약해요. 책임 회피하고 방기하는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나라 이 의원님 죄송하지만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랬다가 안 되면은 막
너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게 떠내는. 맞아요. 그게 너무 네. 보기 흉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파행이 된 것도 너도 나도 숟가락 잘 될 줄 알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또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관광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K-팝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동위원장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보면 개영식 할 때 K-팝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보잖아요. 그 더운데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막 와가지고 얼마나 이 여독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그래서 보통 개영식 할 때는 공연을 크게 길게 안 해요. 간단하게 서로 소개하고 주의사항 주고 사실 막 유흥이라든가 이렇게 좀 여독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신나게 뭔가 하는 거는 마지막에 다 끝내고 야 이제 약간 풀려가지고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거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표가 다 다른 거야.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은 어떻게든 K-팝을 이번 기회에 한번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한번 새만금을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근데 정작 있잖아요. 잼버리라는 거는 스카우트 정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카우트 정신에 대한 그러니까 야 이번에 와서 여러 나라 아이들하고 내가 교류도 하고 친구도 맺고 여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제밥에 관심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번에 엑스포 유치 못하면 또 이거 얘기 꺼내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이제 국민들은 또 하더라고요. 서로 그거 가지고 네. 이제 싸우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엑스포는 쉽지 않아요. 이미 워낙 두 국가가 막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우디가 네. 아, 그 지난번에 점수가 제가 언뜻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인 것 같던데요. 네. 그 사우디가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일단 사우디가 너무 막강하고 돈으로 그냥 막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뭐 회심의 그거 또 거기다 국제 관계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들이 지금 원유 문제 때문에 원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말을 안 듣잖아요. 사실 굉장히 요즘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과거처럼 그냥 친미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원유를 가지고 그렇죠. 예.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예. 전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를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도 사실 전략적 관계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사우디가 유리한 입장에 있죠. 이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 정제술 관련해서도 아주 강경한 발언을 네. 하고 계셨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말에 방류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기점으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이 좀 지지 선언을 한미 양측에 좀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 이거 지지 선언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본 주권 사안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IAEA가 오케이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방류하고 말고 언제 하고 이런 건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과 주권 사항이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주권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정부가 뭐하러 거기에 들러리를 서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일본하고 외교 문제하고는 또 저는 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내의 어떤 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변은 하되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는 우리 정부가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는 것처럼 이미 보여요. 너무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과하게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하죠? 그건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 우리 정부가 그걸 설명하고 있지? 그럼 나중에 이 설명하고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가 책임질 건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국내 정치, 그러니까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설득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못 막을 수도 예, 있거든요. 그게 주권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이것이 30년간 계속되는 문제라서 향후에 어떤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럼 우리 정부가 왜 그 리스크를 우리가 지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분담해 주지?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반대야. 안 하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대변해주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받길 원하는 의지하고 싶어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근데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오바해서 변명해주고 있어요. 그건 저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왜 돈 들여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류하지 말라고. 그거는 네. 잘하는 거라고 보세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저는 당연히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뭐 글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한 2년이나 지금 후쿠시마 IAEA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방류를 할 가능성이 2년 전에 이미 불거졌었는데 그럼 좀 빨리 한 게 어땠었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당연히 표시하는. 빨리 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하는 지금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하는 그것도 약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뭔가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리스크 해칭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게 외교라는 게요. 이게 우리 안 될 걸 알지만 예를 들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나중에 이 어떤 전략적 그런 목표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 그때 반대했다. 분명히 반대했다. 아주 세게 반대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대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본인의 안위에 대한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다시 체포동의안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들고 뭐 사퇴설 뭐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건 저 너무 너무 오래된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아니 그 누가 얘기했잖아요. 10월 사퇴설. 예? 타개 방안이 있을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 묵은 얘기라 정말 빨리빨리 어떻게 양당 간에 무슨 결론이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 체포 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렇게 예. 얘기하셨죠. 그 말 지키시겠죠 뭐.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포동의안. 자 이게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는 우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스스로 이게 족쇄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왔으니까 가결필 던져요. 그럼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결필 던지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꼴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다 없어져요. 자, 부결표를 던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결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전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명계 31명이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포기 네. 가결하기 시키겠다고 네. 얘기했죠.
그럼 이 표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표 합하면 이건 가결돼요. 그러면은 그때 부결표를 던져도 욕은 욕대로 먹고 목적은 달성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회기를 중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가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니, 국회 쭉 그러니까 하다가 회기 스톱. 자 이재명 대표 나가야 되니까 우리 잠깐 여기 멈췄다 끊었다 갑시다. 이 우리 녹화의 용어죠. 끊었다 가자는 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까지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뭐 속사정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재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본인 때문에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엉키고 설키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대선 주자 내지는 어떤 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당당하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체포동의안 뒤에 네. 숨지 않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심사 받으러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게 표결은요? 표결 필요 없죠. 그러면 아니요. 회기 중에 한 표결이 있어야죠.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예. 본인이 그 표결 내가 그거를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체포 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했으니까 체포 동의안 표결 자체를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걸 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자기 당 안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에 가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거기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건 순전히 사법적인 절차가 되는데 거기서 동의안 표결해 버리면 이거 정치적인 이슈로 막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보다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논쟁 자체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논란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당에 도움이 안 돼요. 혼란이 그럼 왜 되겠죠. 뭐하러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럼 전략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이걸 딱 끊어주고 내가 알아서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 만약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뭐 만약에 심사에서 그냥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투쟁하시면 되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지층 결집에도 좋고요.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혁신이 실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혁신이 쪽도 좀 잡음이 많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혁신이 여러 가지 뭐 실패 성과 별로 없다. 별로 뭐 아니, 없는 건 아니지만 성과지만 좀 논란이 또 너무 뭐 네. 노인 평화 발언 논란부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 평화 발언이. 예, 예. 일단 뭐 농담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혁신이가 딱 출범을 하면 우리 대중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 이슈들이 있어요. 그죠? 선거제도, 정당 공천제도, 그다음에 후원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중들한테 딱 먹힐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바로 딱 던져가지고 그걸로 논쟁을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혁신위에 대한 얘기가 논쟁은 있을지라도 이 논쟁 자체가 정치 개혁과 관련된 정당 혁신과 관련된 논쟁으로 막 서로 그거는 저는 그런 논쟁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대의원제 폐지라고 네, 하는데 네. 대의원제 폐지는 요새 사실은 축소래요 네, 또. 반영 비율 축소. 근데 그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은 잘 몰라요. 무슨 그렇죠.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혁신이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 전략적 실패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을 혁신하려면 그래도 선거라도 한번 나가본다든지 뭐 좀 알아야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또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이게 꼭 자기가 정치를 안 해도 정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제 좀 학문적으로는 깊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안타까워요. 참,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현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품어야 한다. 네. 보셨죠? 네네네. 기분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품어야 한다 그거는 뭐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극찬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남 칭찬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데 뭐 똑똑하고 맑은 맑은 사람. 사람인데 예. 근데 그건 굉장히 높게 평가한 예. 거라서 뭐 저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품는다 저는 정치가 뭐 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아이고 무슨 당이 뭐 누구를 품어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맞으면 하는 거고 서로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공천 문제를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 혁신 이런 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운동권 세력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어떤 민주화 세력 내지는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이 기득권 타파 이런 게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고는 제가 이제 패권 정치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수가 바뀔 걸 기대하고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수가 혁신되는데 내가 또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합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재고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신당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세력이 어떤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같이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럴 만한 신당이 있는가 그리고 신당이라는 게 뭐 사실은 저는 항상 이 기존의 어떤 산업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보수 정당과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이제 민주당 이 계열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비슷하거든요. 약간 돕긴 객긴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산업화 세력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권위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다른 어떤 우리가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이렇게 그걸 계속 추구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 현실이니까 양당 체제에서 그런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그게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게 안철수 현상인가? 안철수인가?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혹해서 한때는 제가 이제 모든 걸 내던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내던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현상은 있었지만 저는 안철수가 안철수 현상의 그 주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저는 어떤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함께하면 좋겠다. 제가 주도를 하든 다른 사람이 주도를 하든 좋은 정당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단순히 공천이 뭐 그거 하다 또는 뭐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선거용 정당이면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완전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가 출마 안 해도 좋으니까 당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서 당장 처음부터 엄청 막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 국민들한테 기존의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불만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뭔가 새롭게 바꾸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까 정당 제도부터 시작해서 당원 제도부터 모든 것들을 공천 제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실현해 보면 참 좋겠다.
이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예. 할 수 있다, 하자. 여기까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번 총선에 국민의힘 몇 석 가져갈 것 같으세요? 이 전 대표는 100석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아유, 어쨌든 뭐 하여간 우리나라 정치는 막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근데 예.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180석, 200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 신당 세력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나 예.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싶어. 예. 그게 훨씬 많아요. 지금 한 60%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견제를 민주당한테 몰빵을 해서 몰아줘서 견제를 하기에는 아하.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도 믿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견제는 필요한데 예. 좀 더 믿을 수 있는 세력한테 알겠습니다.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저희가 계속 열심히 네. 어떻게 활동하시나 볼게요. 네, 하여튼 뭐 워낙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그죠? 예. 정치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저도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예. 아 이게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요. 예. 뭐 이제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기왕 하려면 의미 있는 걸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벌써 금방 갔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잼버리 대회 좀 우리나라는 원래 순발력이 좋거든요. 예. 이 순발력으로 잼버리 대회 처음엔 파행이었지만 끝은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또 힘을 모아야겠죠. 네, 예. 코로나도 다시 확산서던데 맞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